야, 고은채, 저 꼴 좀 봐. 누가 그 애미의 그 딸 아니랄까봐 생선 비린내 풀풀 풍기는 장사꾼 다 됐네. 전 남편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상간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생선 냄새 나는 전처의 근황. 이거 올려야겠다.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던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년을 바쳤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어머니 대신 시장에 나와 생선을 팔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 사이로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이 걸어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이 은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채는 고무장갑을 끼고 얼음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야, 은채야. 그 광어는 대가리를 요렇게 왼쪽으로 놔야지. 그래야 손님들이 딱 보고 아이고, 요놈 싱싱하네 하고 덥석 집어갈 거 아니냐. 어머니가 옆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광어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찬바람 불어서 뼈마디 쑤실 텐데 오늘은 제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쉬긴 뭘 쉬어. 내가 여기 나온 지 이제 꼴랑 석 달이야. 생선 비늘 긁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니? 요놈들도 다 성격이 있어서 살살 달래야지 안 그러면 살 다 터져. 어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은채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은채는 그 손길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애써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석 달 전 은채는 이 시장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의 대형 회사에서 팀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칼같이 다림질한 옷을 입고 회의실에서 멋지게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채가 새벽마다 고무장갑 끼고 생선 대가리를 잡는 처지가 된 것은 순전히 전 남편 태준 때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은채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은채 친정엄마 얘기를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유 냄새야. 너희 집에서 가져온 생선에서 시장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우리 집 며느리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살 수가 없다. 정말.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면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오히려 은채를 잡아먹을 듯이 다그쳤습니다. 야, 고은채. 너 제발 친정 엄마 얘기 좀 그 동네 저 동네 떠들고 다니지 마. 회사 사람들이 내 장모가 생선 판다는 거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나 얼굴 들고 회사 다니고 싶어. 태주는 그렇게 독한 말을 뱉고는 넥타이를 획 고쳐 매고 나가버렸습니다. 은채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는 태준의 휴대폰에서 어린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라라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밥 먹고 호텔 가고 여행 다니고 은채가 시어머니 병 수발 들며 밤잠 설치던 그 시간에 태주는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세라라는 이 여자 대체 누구냐고. 봤냐? 그래, 다 봤으면 됐네. 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우리 엄마 욕까지 먹어가며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전화기 너머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잘됐네. 안 그래도 나도 지겨워서 말하려고 했어. 야, 이혼하자. 너랑 살면 숨이 턱턱 막혀. 맨날 시장 냄새나 풍기고 우리 엄마 비위도 못 맞추고 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100만 년은 됐다. 은채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발치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가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난대요. 제발 한 번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은채를 쓱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얘야, 태준이가 딴 배를 탄 건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 세라인지 뭔지 하는 애는 집안이 아주 빵빵한 부잣집 딸이란다. 그 집 사위가 됐으면 우리 아들 팔자가 확 피는 건데 내가 시장 바닥 출신 주제에 왜 앞길을 막고 난리니? 어서 도장 찍고 나가. 은채는 시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 동안 새벽같이 밥 짓고 시어머니 약수발 다 들고 종노릇했던 세월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은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라고 받은 돈은 쥐꼬리만 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툭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라도 주는 걸 감지덕지에. 너 같은 시장통 여자가 이 집에서 가져갈 건 낡은 옷가지밖에 없으니까. 은채는 작은 가방 하나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엉엉 울음이 터졌습니다. 친정으로 내려온 은채는 방 안에 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꽉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채야, 제발 밥 한 숟가락만 먹어라. 속이 다 타 들어간다. 이년아. 엄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죽고 싶단 말이야. 어머니는 문 밖에서 한숨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빨리 나와봐. 내 엄마가 가게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은채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얗게 질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은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손은 생선 가시에 찔리고 소금물에 불어터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나를 공부시키고 시집까지 보냈는데 은채는 엄마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 차릴게. 내가 엄마 대신 생선 팔게. 다음 날 새벽부터 은채는 엄마의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처음 잡는 생선 칼이 무서워 손가락을 베어 피가 철철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생선 대가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서울내기 색시가 저 힘든 걸 하겠어? 며칠 하다가 도망가겠지. 하지만 은채는 독하게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와 생선을 다듬고 손님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처음에 서러웠지만 하루하루 손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게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상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옆 가게 권 여사가 따끈한 김밥을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고생 많다. 내 엄마가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여기서 평생을 어떻게 버텼는지 이제 좀 알겠지? 네, 여사님.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제가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은채는 김밥을 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시장 순위가 다 되었고 엄마도 건강을 찾아 퇴원했습니다. 은채는 장사하면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겐 좋은 생선 한 토막 더 얹어드리고 길고양이 밥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은채는 시장 골목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옷은 좋았지만 흙투성이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습니다. 은채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업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할아버지가 신분증도 없자 은채는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아껴둔 병원비를 몽땅 내드렸습니다. 그게 대단한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채는 장사하면서 예전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시장에 싱싱한 생선을 휴대폰으로 주문받아 집까지 바로 갖다 주면 어떨까? 엄마, 우리 가게 이름 은채 수산으로 바꿔요. 내가 책임지고 이 시장에서 제일 가는 가게로 만들게요. 엄마는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 은채야. 내 이름 걸고 한번 멋지게 해봐라. 은채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전 남편 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여우 같은 세라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봐. 전처 언니 진짜 생선 비린내 풀풀 풍기면서 일하네. 완전 아줌마 다 됐어. 까르르. 세라가 휴대폰을 들고 킥킥거리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태주는 거들먹거리며 은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고은채. 꼴 좋다? 결국 시장 바닥 생선 장수냐?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은채는 가슴이 떨렸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세라는 한술 더 떠서 은채 얼굴에 대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전처 언니 근황. 생선 비린내 나는 아줌마로 전락.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그치 오빠? 은채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장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수행원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뉴스에서만 보던 대단한 분, 최성진 의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태주는 눈이 뒤집혀서 최 의원에게 달려가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어이구, 의원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 한성그룹 강태준 상무입니다. 기억하시죠? 세라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의원님, 저 임 회장 딸 세라예요. 저희 아빠가 의원님 팬이신 거 아시죠? 그런데 최 의원은 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슥 지나쳤습니다. 최 의원의 눈은 오직 은채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은채 앞에 멈춰서더니 시장 상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채 씨,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뵙네요. 시장 바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입을 쩍 벌리고 굳어버렸고 세라의 휴대폰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최 의원이 은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길 잃고 쓰러진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은채 씨입니다. 전직 장관이신 아버지를 병원까지 업어다 주시고 병원비까지 몰래 내고 가셨다면서요? 그 은혜 갚으려고 제가 석 달을 수소문했습니다. 은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의원님 아버님이셨어요? 네. 은채 씨 덕분에 저희 아버님이 사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 의원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주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자기가 무시하던 생선 장수 전처가 대통령 후보의 은인이라니. 세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의원이 수행원들을 매섭게 쳐다보며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은인에게 행패 부리던 놈들 당장 조사해. 그리고 시장 상인들 괴롭히는 세력 있으면 뿌리를 뽑아버려. 보좌관이 태준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상무님, 당신네 회사 재개발 비리 제보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보게 될 겁니다. 태준과 세라는 꼬리를 내리고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은채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은채를 얼싸안았습니다. 은채야, 장하다 내 딸 같은 은채야. 은채는 앞치마 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성공의 냄새였습니다.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생선을 잡았습니다. 최 의원이 시장을 다녀간 다음 날부터 은채의 일상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듯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에는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섰습니다. 뉴스마다 국회의원이 생선 장수에게 허리를 푹 숙이는 장면이 나오니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하러 구름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어머, 여기가 거기야? 그 대단한 국회의원이 머리를 조아린 그 가게. 맞네, 맞아. 저기 사장님 좀 봐. 인물이 훤한 게 예사롭지 않잖아. 은채는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이며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막 올라온 광어가 아주 물이 좋습니다. 싱싱한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손가락 끝이 칼에 베어 쓰라렸지만 은채는 아픈 줄도 모르고 연신 싱긋싱긋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은채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숫자를 맞췄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보고서 쓰던 실력이 어디 안 가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민우야, 이것 좀 봐라. 하루 주문이 300건이 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배달하지?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옆 가게 과일집 총각 민우가 노트북을 보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누나, 이 정도면 그냥 장사가 아니라 기업이네요. 안 되겠다, 누나. 우리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듭시다. 휴대폰으로 띡 누르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싹 되는 거 있잖아요. 앱? 민우, 내가 그런 걸 만들 줄 아니? 걱정 마세요. 제 친구 중에 똑똑한 개발자 놈 하나 있거든요. 제가 찰떡같이 기획할 테니까 누나는 배송만 책임지세요. 은채는 시장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떡집 손자, 반찬 가게 알바생, 과일집 아들까지 12명이 눈을 반짝이며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새벽 4시에 싱싱한 생선을 받아서 아침 7시 전까지 손님 집 문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름하여 새벽 산지 직송.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은 처음엔 에이, 그게 되겠어요? 하더니 은채의 야무진 계획표를 보고는 금세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전통시장 최초로 휴대폰 주문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주문이 500건이 터졌습니다. 은채는 직접 트럭을 몰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누나,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휴대폰이 터질 것 같아요. 민우가 비명을 지르자 은채는 장갑을 훌러덩 벗으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터지라 그래.
그만큼 우리가 잘 나간다는 뜻 아니겠니? 은채가 승승장구할 때 전 남편 태주는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최 의원이 재개발 사업을 탈탈 털기 시작하자 장인인 임 회장이 태준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무능한 놈아. 너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최 의원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이번 달 안에 부지 해결 못하면 내 직함 떼고 당장 나가. 태주는 이를 갈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운 채, 감히 내년이 내 앞길을 막아? 내 손에 죽어봐라. 태주는 제일 먼저 은채의 생선 줄줄이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국 바닷가로 보내 은채랑 거래하는 어민들에게 돈다발을 뿌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대기업에서 2배로 쳐드릴게. 저 시장 바닥 은채네랑 거래 끊고 우리한테 다 넘기쇼. 선장들이 미안한 얼굴로 은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채 사장님, 미안하게 됐소. 우리도 자식 새끼 키우려니 돈 더 준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 은채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채는 직접 트럭을 몰고 태준의 발길이 안 닿은 작은 어촌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 저 은채입니다. 제가 돈은 저 큰 회사만큼 못 드려도 어르신들 이름을 박아서 팔겠습니다. 어느 바다 누가 잡은 생선인지 세상에 다 알릴게요. 저랑 손잡고 정직하게 장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은채의 신발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 노령의 어부들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은채는 일주일 만에 전국 17곳 포구와 상생 계약을 맺었습니다. 돈으로 빼앗으려던 태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태준은 더 비열하게 굴었습니다. 용역들을 시켜 은채 배송차 타이어의 못을 박고 시장 입구를 공사한다고 막아버렸습니다. 누나, 또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벌써 3대째예요. 민우가 헐떡이며 말하자 은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우야, 블랙박스 다 뒤져. 쥐새끼들 얼굴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손님들한테 전화 돌려.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오늘은 2배로 서비스 넣어드린다고 해. 은채의 솔직한 사과에 손님들은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어머, 타이어가 터졌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네. 앞으로 여기만 쓸게요. 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독한 년 세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써서 인터넷에 가짜 악성 댓글을 수백 개나 달았습니다. 여기 생선 상했어요. 사장이 이혼녀라더니 인성이 글러먹었네요. 은채는 모니터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녀라는 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서러웠지만 은채는 눈물을 훔치고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 댓글 쓴 놈들 중에 진짜 생선 산 사람 있는지 확인해봐. 역시 누나, 구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증거 싹 모아놨습니다. 세라는 급기야 은채 엄마가 있는 병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엄마 병실 문을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어머 아줌마, 딸이 생선 비린내 풍기며 돈 좀 번다더니 병실이 왜 이 모양이에요? 딱 수준에 맞게 노시네. 은채 엄마가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병실에서 이 난리예요? 나, 은채 전 남편의 새 마누라 될 사람. 아줌마 딸이 못나서 쫓겨난 거 알죠? 시장 바닥 수준 어디 가겠어?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며 은채가 들이닥쳤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세라 얼굴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임세라, 너 지금 남의 병실에 무단 침입해서 환자 협박하는 거 다 찍혔어. CCTV에도 내 얼굴 다 나왔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세라는 은채의 서슬 퍼런 눈빛에 쫄아서 구두 굽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은채는 떨고 있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저것들 가만 안 둬. 은채는 다음날 세라를 고소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이 사실을 담담히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에도 저 고은채는 굴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하며 주문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다급해진 태주는 은행 인맥을 동원해 은채의 대출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물류센터 지어야 하는데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은채에게는 든든한 시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권 여사가 시장 상인들을 이끌고 은채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은채야, 여기 우리 상인들이 10년 넘게 모은 상생 펀드 10억이다. 이거 가져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시장이 사는 길이다. 은채는 상인들의 투박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마음을 받은 은채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한편 은채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남긴 기적 같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짓겠다는 대형마트 딱 한가운데 박힌 작은 땅. 그 땅 주인이 바로 은채 엄마였던 겁니다. 태준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수표 뭉치를 내밀며 빌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이 땅 좀 팔아라. 자, 30억이다. 생선 팔아서 이런 돈 구경이나 해보겠냐? 은채는 생선 칼을 내려놓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태준이 내민 수표를 가차없이 쫙쫙 찢어 태준의 가슴팍에 획 뿌렸습니다. 야, 강태준, 넌 5년 내내 나한테 생선 냄새 난다고 무시했지? 우리 엄마 오물 취급했지? 똑똑히 들어. 이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이 내 썩은 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깨끗해. 이 땅 죽어도 못 팔아. 당장 꺼져.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시장 바닥에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태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듯 사라졌고 은채는 다시 당당하게 생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은채는 시장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예쁜 새 옷마다하고 평소 입던 낡은 조끼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몸은 좀 어떠오? 아주 10년 감수했네. 이제 일 욕심 좀 버려요. 무리하면 큰일 나. 어머니는 상인들 손을 맞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그런 어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엄마는 은채 수산의 품질 검사 이사님이에요. 알았죠? 이사? 얘야, 생선 비늘 긁는 년이 무슨 이사는 얼어 죽을 이사냐. 엄마가 평생 생선 만졌잖아요. 엄마 눈보다 정확한 검사가 어디 있어? 힘든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는 요놈들이 싱싱한지 아닌지만 딱 봐주세요. 네. 어머니는 은채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발개지셨지만 꾹 참고는 작업대 위에 고등어를 하나 획 집어드셨습니다. 그러더니 아가미를 척 벌려보시곤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건 안 돼. 아가미 색깔이 거무튀튀하잖아. 이런 거 팔면 손님들한테 은채네 집순 사기꾼이라고 욕먹는다. 당장 빼. 은채는 그 소리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솜씨 어디 안 갔네. 시장 상인들은 엄마가 가게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시장의 뿌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낯선 남자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줄은 돼 보이는 남자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두꺼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은채 대표님 되시죠? 저는 전국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서류를 쫙 펼쳤습니다. 거기엔 은채 수산 전국 대형마트 입점 계획서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대형마트 12군데 본사랑 얘기를 다 끝냈거든요. 은채 수산 브랜드를 전국 마트에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마트 배치도에 예상 매출에 심지어 통장에 50억이 찍힌 증명서까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약금으로 5억만 딱 투자하세요. 그럼 제가 전국에 물류센터 세워서 석 달 안에 은채 수산을 전국 1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만 있으면 언제 태준이한테 먹힐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은채는 민우에게 몰래 뒤조사를 시켰습니다. 이틀 뒤 민우가 보고했습니다. 누나, 박 사장 그 사람 경력도 확실하고 회사도 멀쩡해요. 통장 돈도 진짜인 것 같고요. 은채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그 박 사장은 태준이랑 세라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었거든요. 세라가 자기 비자금을 잠시 통장에 넣어 보여주기만 한 가짜 증명서였던 겁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고생하는 상인들과 엄마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가보자.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바로 다음 날 세라가 뱀처럼 움직였습니다. 방송국 PD를 불러 비싼 밥을 사며 두툼한 돈 봉투를 쓱 내밀었습니다. PD님, 은채 수산 좀 밟아주세요. 국회의원 힘 빌려서 시장 사람들 땅 뺏고 있다고 소문 좀 내달라고요. 에이, 그게 진짜예요? 가짜면 어때요? 뉴스에 나오면 다들 믿게 돼 있어. 그날 저녁 뉴스에 은채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웅? 알고 보니 권력의 하수인. 기자는 은채가 최 의원 뒷배로 시장 상인들 땅을 억지로 뺏고 있다고 거짓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은채 수산 휴대폰 주문창에는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사기꾼년. 국회의원 꼬셔서 장사하냐? 별점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 의원 측에서도 차갑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 대표님, 의원님께서 당분간 연락 끊으라고 하십니다. 대선 앞두고 구설수 오르면 끝장이라서요. 은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태주는 신이 나서 들이닥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창고에 가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고은채, 너 박 사장이랑 싸움 났다며? 이 창고 이제 못 써. 은채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창고 벽을 꽉 잡았습니다. 상인들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은채야, 너 진짜 우리 땅 뺏으려고 국회의원 꼬신 거니? 뉴스에서 다 나오던데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은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기꾼 박 사장은 이미 돈을 들고 튄 뒤였습니다. 회사 금고는 텅 비었고 직원들 월급날은 코앞이었습니다. 이때 세라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상인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혼당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워낙 무능하고 멍청해서 쫓겨난 거예요. 이런 여자 믿고 돈 맡겼으니 다 날린 거지 뭐. 은채는 주먹을 꽉 쥐고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분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준의 용역들이 포클레인까지 몰고 와 창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은채는 포클레인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부수려면 나부터 밟고 가. 법원 허락도 없이 남의 창고를 왜 부셔?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은채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나를 이길 것 같았어? 수표 찢을 때 그 배짱은 다 어디 갔니? 그때 어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와 은채 손에 낡은 일기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은채야, 이거 내가 살려드린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 두고 가신 거야. 돌려드리려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내가 갖고 있었어.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최 의원 아버지가 장관할 때 쓴 일지였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태준의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장 땅을 뺏으려고 장관이었던 최 의원 아버지를 협박하고 뇌물 갖다 바친 내용이 날짜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살았다. 이놈들, 이제 다 죽었어. 은채는 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민우에게 일기장을 쓱 넘겼습니다. 민우야, 이거 생명줄이야. 절대 뺏기지 말고 안전한 곳에 숨겨. 태준이 용역들을 시켜 밀어붙이려 했지만 권 여사와 상인 몇 명이 은채 옆에 섰습니다. 이놈들아, 법원 종이 가져오기 전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간다. 태준은 이를 갈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고은채, 내일까지 땅 안 넘기면 내 엄마가 무사할 것 같냐? 은채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 씨, 지금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가 머리가 나쁘면 엄마가 고생하는 법이지. 은채는 전화를 끊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냐, 태준아.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들어갈 시간이다. 어둠 속에서 은채의 눈빛이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뱀 같은 소리로 협박 전화를 걸어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은채는 한숨도 못 자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디차게 식었고 노트북 화면에 뜬 통장 잔고는 영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기꾼 박 사장한테 뜯긴 5억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때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퍼렇게 멍이 들어 밤탱이가 돼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유, 누나. 괜찮아요. 창고 근처 가게들 돌면서 블랙박스 좀 달라고 했더니 웬 깡패 같은 놈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누나, 그것보다 이거 좀 보세요. 제가 큰 거 하나 건졌습니다. 민우가 노트북에 USB를 꽂자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창고 뒷골목에서 박 사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상대방 얼굴이 화면에 꽉 차게 잡히자 은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나, 저놈 아시죠? 세란의 아빠 회사에서 더러운 돈 관리한다는 조 실장이에요. 은채는 화면 속 조 실장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랬구나. 박 사장 그놈 혼자 튄 게 아니었어. 세라, 그 여우 같은 년이 뒤에서 조종한 거야. 은채는 의자에 몸을 푹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앞뒤가 딱딱 맞았습니다. 박 사장의 사탕 발림, 가짜 통장, 그리고 뉴스 보도까지 전부 태준이랑 세라가 짠 각본이었던 겁니다. 은채는 코트를 획채가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 영상이랑 태준이 협박 녹음한 거 몽땅 복사해서 세 군데다 숨겨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권 여사님,
하나는 내 비밀 금고. 쥐새끼들이 하나 훔쳐가도 딴 놈들이 살아있게. 은채는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은채는 최 의원 아버님이 남긴 일기장 속 비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소는 아닌데. 은채는 권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이 숫자 좀 봐주세요. 이게 혹시 시장 안에 있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권 여사가 메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시장 지하 창고 번호잖아. 30년 전에 금고로 쓰다가 지금은 쥐새끼만 드나드는 곳인데. 너 여기 왜 물어보니? 여사님, 열쇠 좀 빌려주세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권 여사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니 쿰쿰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석에 낡은 철제 금고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적힌 4자리 숫자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누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은채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아빠랑 세라 아빠가 손잡고 빼돌린 수백억 원짜리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게다가 최 의원 아버지를 협박하던 현장 사진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찾았다. 이제 이놈들 제삿날이다. 은채는 서류를 몽땅 챙겨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채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은채는 이 독한 증거를 들고 바로 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의원님 아버님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최 의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턱 근육을 불끈거리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협박당했다는 기록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아버지를. 의원님, 저를 버리신 건 서운하지만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아버님 명예는 제가 지켜드릴 테니 의원님은 이 도둑놈들 법대로 처리되게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최 의원은 은채의 단단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고 대표. 이번엔 내가 끝까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은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함께 사기꾼 박 사장을 추적해 인천의 한 도박장에서 굴을 파고 있던 놈을 덮쳤습니다. 은채가 도박판에 앉아있는 박 사장 앞에 영상을 툭 던졌습니다. 박 사장님, 오래간만이죠? 세라랑 조 실장이 사장님한테 죄다 뒤집어 씌우고 버리려는데 여기서 팔자 좋게 화투나 치고 계시네. 박 사장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민우한테 딱 붙잡혔습니다. 은채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장님, 횡령범으로 감옥 가서 썩을래요? 아니면 증인 서고 살길 찾을래요? 세라는 이미 사장님 버릴 준비 끝냈어요. 박 사장은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은채는 시장 입구에 단상을 세우고 기자들을 몽땅 불렀습니다. 앞치마 대신 하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은채는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 파는 고은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모함한 자들의 추악한 진실을 몽땅 까발리겠습니다. 은채는 스크린에 박 사장의 자백 영상과 태준의 협박 전화를 쾅쾅 틀어버렸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에 태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까지 땅 안 넘기면 내 엄마가 무사할 것 같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불매운동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고 태준의 아버지는 검찰에 굴비 엮이듯 잡혀갔습니다. 은채는 빼앗겼던 창고도 되찾고
세라의 비자금까지 싹 회수했습니다. 세라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무능해서 그래. 난 몰라. 하며 꼬리를 잘랐지만 은채는 이미 세라가 PD를 매수한 증거까지 싹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은채를 찾아와 손을 꼭 잡고 사과했습니다. 은채야, 우리가 뉴만 보고 너를 의심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여사님. 이제 다시 같이 웃으면서 장사하면 되죠. 태주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 은채가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며 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쳤지만 돌아오는 건 부러진 손가락 통증뿐이었습니다. 은채는 상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장연합회 최연소 회장이 됐습니다. 권 여사가 은채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은채야. 내가 이 시장의 영웅이다. 은채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자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상인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골목이 이제는 은채의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이제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 전국 50개 시장을 꽁꽁 묶어버린 큰손, 은채 마켓의 대장님이 되었습니다. 출범식 날 시장 입구에는 어마어마한 화면이 걸리고 전국에서 상인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은채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색 정장을 쫙 빼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여장부였습니다. 가슴팍에는 엄마가 선물한 작은 생선 모양 브로치가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 은채 마켓이 돛을 올립니다. 대형 마트보다 30%나 싸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싱싱한 놈들만 안방까지 배달해 드릴 겁니다. 이건 저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상인 식구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시장 지붕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 마켓은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 주부들 사이에서 은채네 생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한 달 만에 하루 주문이 10,000건이 넘어가고 시장 상인들 매출이 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권 여사네 반찬도 옆집 떡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인들이 은채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빨간보가 덮인 큼지막한 게 놓여 있었습니다. 권 여사가 하나, 둘, 셋 하고 볼을 확 벗기자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생선 조각상이 나타났습니다. 은채야, 이건 우리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거다. 내 덕분에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고 숨통이 트였다. 정말 고맙다. 은채는 그 조각상을 보다가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사님, 아저씨들,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만든 거잖아요. 은채는 상인들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엉엉 울었고 시장 골목은 웃음바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최 의원도 이제는 대선 후보 1등이 되어 은채에게 매달렸습니다. 고 대표님, 제발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대표님의 그 귀한 머리를 빌려주세요. 은채는 당당히 경제자문위원이 되어 수백 명의 부자 사장님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옛날에 은채를 비린내 나는 여자라고 비웃던 태준의 옛 동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선 대가리를 치면서 진짜 장사가 뭔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가짜보다 정직한 땀방울이 무섭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태준의 옛 동료들은 쥐구멍을 찾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각 태준은 고시원에서 노가다판을 전전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태준은 시장 입구 대형 화면에 나온 은채의 환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전국 매출 1위 고은채 회장이라는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태준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혔는데 화면 속 은채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전광판 아래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제 복을 제가 걷어찼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세라도 처참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카드는 다 정지됐습니다. 텅 빈 방에서 명품 가방을 중고 장터에 팔아치우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예전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부자인 척 쇼를 했습니다. 댓글에는 야, 너 거지 됐다며? 아빠 감옥 가니까 좋냐? 하는 욕설만 가득했습니다. 세라는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때 의문의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세라 씨, 고은채를 단숨에 지옥으로 보낼 방법이 있는데 관심 있습니까? 세라의 눈이 뱀처럼 번득였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 고은채만 죽일 수 있다면. 한편 은채는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어치 수산물 도시락을 굽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세라가 뺏겼던 상가 건물들을 사들여 시장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민우야, 여기는 우리 시장 식구들 애들이 맘 편히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자.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말이야. 시장 상인들은 은채 생일날 시장 바닥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줬습니다. 우리 은채 회장님 만세. 생일 축하해. 상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은채는 또 한 번 목이 메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골목이 고무장갑 낀 이 사람들이 은채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태준이 다녔던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태준이 거드름 피우며 앉아있던 회장실 의자 앞에 선 은채는 책상 위에 놓인 태준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끝났어, 강태준. 회장실 창밖으로 멀리 시장의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민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전 남편이 술 먹고 차 앞을 가로막고 깽판 치다가 경찰에 끌려갔대요. 은채는 그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밉기보다 그저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밤, 은채 마켓의 심장 부인 냉동 창고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에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야? CCTV가 왜 갑자기 꺼져? 전파 방해잖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가 다시 은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완공식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은채 수산 만세, 현수막이 펄럭이고 상인들은 저녁 잔치 준비에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은채는 민우와 함께 새로 지은 창고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누나, 냉동실 온도도 딱이고 배송 기계도 쌩쌩 잘 돌아가요. 고생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잔치 시원하게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진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은채는 창고 벽에 붙은 파란색 로고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석 달 전 사기꾼들 때문에 압류 딱지가 붙어 피눈물을 흘리던 그 벽이 이제는 은채의 당당한 깃발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장 구석 허름한 방에서는 세라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으로 가득했던 옷장은 텅 비었고 며칠을 안 씻었는지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실장, 물건은 챙겼어? 예,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놈들인데 방사능 수치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은채네 박스에 섞어 넣기만 하면 고은채는 끝입니다. 오늘 밤이야. 완공식 끝나고 사람들 다 빠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 내 손으로 그년 목을 비틀어 버릴 거니까. 세라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 상인들이 다 돌아가고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장 바닥 맨홀 뚜껑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놈이 기어 나왔습니다. 세라의 신복, 조 실장이 보낸 잠입범이었습니다. 이놈은 은채네 직원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목에 걸고는 유유히 냉동창고 비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놈은 가방에서 은채 수산 로고가 똑같이 박힌 상자 10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독한 방사능 생선이 가득했습니다. 놈은 이걸 내일 아침에 나갈 싱싱한 생선들 사이에 쏙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기둥에 전파 방해기를 딱 붙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자 CCTV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식약처로 익명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채 수산이 일본산 방사능 생선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전국 학교 급식에 넣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아침 8시 시장에 검은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은채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우리 창고에 이렇게 들이닥치시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채 수산 생선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더군요.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측정기를 갖다 대자마자 삐 하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졌습니다. 수치가 기준치의 수백 배를 넘나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설명하시죠. 여기서 방사능 생선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은채는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듯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생선은 다 우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내가 매일 검사를 하는데. 하지만 은채 로고가 선명한 박스에서 오염된 생선이 쏟아져 나오니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뉴스는 기다렸다는 듯 속보를 때렸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웅 은채 수산, 방사능 생선 유통. 전국 학부모들이 내 자식 죽이려느냐? 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라는 이 소식을 보며 인플루언서들에게 가짜 정보를 뿌렸습니다. 은채네 생선 먹고 애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이거 다 퍼뜨려요. 실제로 아픈 애는 한 명도 없었지만 방사능이라는 말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은채는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속에서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눈가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채 엄마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 수갑찬 딸의 모습이 나오자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졌고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배신은 더 매서웠습니다. 은채 가게로 몰려와 오물을 던지고 간판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우리까지 다 죽일 셈이냐? 너 같은 년 때문에 시장 다 망하게 생겼다. 당장 나가. 상인들은 자기 손으로 은채 수산 간판을 떼어내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태준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불을 지폈습니다. 전 남편으로서 말합니다. 저 여자는 원래 돈독이 오른 독종입니다.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은 은채는 TV 화면에서 최 의원의 성명을 받습니다.
은채 수사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은인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채는 벽을 주먹으로 쳐서 피가 맺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다음 날 민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민우 얼굴은 밤을 꼴딱 세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누나, 상인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회사 돈도 다 묶였고요. 은채는 유리창 너머로 민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내 시스템은 완벽해. 이건 누가 밖에서 몰래 집어넣은 거야. 분명히 틈이 있어. 은채는 머리를 쥐어짜다 번뜩 한 곳이 생각났습니다. 민우야, 시장 구석에 내가 길고양이들 밥 주려고 숨겨놓은 작은 카메라들 있지? 보안 시스템이랑 상관없이 내가 따로 달아놓은 거. 전파 방해를 했어도 그건 살아있을 거야.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카메라 위치를 적었습니다. 창고 뒤 급식소, 배수구 옆 벽면. 제발, 민우야. 그것 좀 확인해줘. 민우는 그 길로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양이 밥그릇 뒤, 낡은 기둥 뒤에서 손톱만 한 카메라들을 회수했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가 영상을 확인하던 민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배수구에서 기어나오는 조 실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놈이 은채네 상자를 옮기며 전화를 하는 모습까지 다 잡혔습니다. 민우가 소리를 복원하자 독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세라 씨. 다 끝났습니다. 고은채는 이제 제 발로 지옥에 갔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찾았다. 이 악질놈들. 이제 너희가 죽을 차례다. 민우는 밤을 꼴딱 세워가며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길고양이 밥 주려고 몰래 달아둔 카메라 세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조 실장 그놈이 배수구에서 기어나와 독한 생선을 창고에 처박는 장면부터 세라, 그 여우 같은 년이랑 고은채는 이제 끝입니다 하고 히히덕거리는 목소리까지 싹 다 잡아냈습니다. 새벽 5시 민우는 커피를 8잔째 들이켜며 충혈된 눈으로 결심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의원도 못 믿는다. 누나 말대로 정면 돌파다. 민우는 시장 사무실로 달려가 라이브 방송 장비를 켰습니다. 처음엔 시청자가 30명뿐이었지만 민우가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떼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은채 수산 방사능 사건, 이거 다 조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추악한 범인들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틀어지자 시청자 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넘어 1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은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있냐? 은채 사장님 억울해서 어떡해? 하는 글들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전국을 뒤흔들자 경찰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천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있던 세라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휴대폰으로 민우의 방송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거기 카메라가 있다는 소린 없었단 말이야. 공항에서 도망치려던 조 실장도 출국장 앞에서 굴비 엮이듯 잡혔고 태주는 고시원을 빠져나와 쥐새끼처럼 도망치다 시장 상인들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아. 우리 은채를 감옥에 보내고 내 놈이 살 줄 알았냐. 상인들이 태준의 덜미를 잡아 경찰차에 쳐넣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은채가 유치장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세수도 못해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정문 밖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상인들이 모여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사장님, 우리가 미안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은채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90도로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달려와 은채 앞에서 엉엉 울자 은채는 민우의 어깨를 툭툭 다독였습니다. 민우야, 내가 나 살렸다. 정말 고생했어. 은채는 그 길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채를 욕하고 오물을 던졌던 상인들이 고개를 못 들고 길을 비켰습니다. 은채야,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뉴스만 보고 눈이 멀었어. 은채는 가장 먼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상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은채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상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최 의원도 사색이 되어 달려와 은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대표님, 제가 정치적 계산하느라 은인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은채는 최 의원을 차갑게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의원님,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일로 가슴 졸인 아이들과 어르신들 보상하는데 힘쓰세요.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은채는 곧장 사비 수십억을 털어 학교와 요양원에 보상금을 돌리고 평생 싱싱한 생선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역시 고은채다 하는 칭찬이 자자해졌고 은채는 아예 창고에 방사능 검사 로봇을 쫙 깔아버렸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생선은 안전합니다. 하고 시연회를 하니 끊겼던 주문이 예전보다 2배로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는 보안 총괄 이사로 승진했고 은채는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고 은채를 보며 은채야, 정의가 이겼구나 하고 웃으시자 은채는 엄마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세라는 감옥에서 면회오는 사람 하나 없이 미쳐가고 태주는 교도소에서도 전처한테 밟힌 놈이라며 죄수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다시 은채 수산, 활기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앞치마 끈을 다시 꽉 묶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린내 섞인 새벽 공기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성공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칠화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 은채 그룹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은 번쩍이는 호텔이 아니라 은채가 나고 자란 이 시장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은채는 남색 정장을 쫙 빼입고 가슴엔 엄마가 선물한 생선 브로치를 달고 단상에 섰습니다. 500명 넘는 상인 식구들과 기자들이 시장 골목을 꽉 메웠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며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저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찬 바닷바람 맞으며 고기 잡아주신 어부님들, 눈비 맞으며 좌판 지키신 상인 식구들, 그리고 평생 생선 칼 놓지 않고 저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은채는 엄마를 향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딸 장하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은채 그룹은 이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식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시장 지붕이 떠나가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최신식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생선 이력을 휴대폰으로 척척 확인하고
진열대 온도가 저절로 맞춰지는 똑똑한 시장이 된 거죠. 외국인들도 구경하러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시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자, 여기 고등어 한 토막 더 가져가세요. 우리 집 단골이잖아요. 엄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덤을 팍팍 얹어주셨습니다. 은채는 아무리 바빠도 퇴근길엔 꼭 엄마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손님들이랑 웃고 떠드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은채에겐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말해 뭐해? 오늘 광어는 점심도 되기 전에 동났다니까. 역시 내가 팔아야 장사가 잘 돼. 엄마는 은채 볼을 툭 치며 웃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들어와. 된장국 뜨끈하게 끓여놨다. 은채는 엄마를 따라가 낡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밥 한 공기. 은채는 국물 한 숟갈을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역시 이 맛이에요. 대통령이 먹는 밥상보다 엄마 된장국이 최고야. 며칠 뒤 시장 골목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비싼 옷은 간데없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치매가 와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야, 은채야, 나 배고파, 밥 좀 줘. 시어머니는 은채 팔을 붙잡고 침을 질질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에 은채를 시장 바닥년이라며 구박하고 친정 엄마까지 모욕하던 그 서슬 퍼런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잠시 딱딱해졌다가 이내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세요? 경호원님 근처 복지시설에 연락해서 이분 편히 쉬실 수 있게 모셔다 드리세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며느리야 하고 애처롭게 불렀지만 은채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아까운 이미 다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대통령이 된 최 의원이 은채에게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총리직을 제안했지만 은채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의원님, 아니 대통령님, 제 자리는 여기 시장 골목입니다. 상인들 곁에서 생선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제 천직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나들이로 은채네 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은채를 보자마자 2년 전 그날처럼 허리를 90도로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 의장님, 우리 아버님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나라 경제 살려주신 공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상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은채는 정중히 인사를 나누며 당당하게 대통령과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가게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은채를 반겼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은채야, 오늘도 고생 많다. 은채는 성공한 뒤에도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저도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감옥에서 나와 시장 앞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간판에는 은채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는 사흘을 굶어 배가 등에 붙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기어 들어가 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밥물을 넘기는 순간 세라는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밥을 삼켰습니다. 태주는 가석방되어 시장 근처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처지가 됐습니다. 허리를 다쳐 쩔쩔매며 리어카를 끌고 가던 태주는 화려한 차에서 내려 상인들의 환호를 받는 은채를 보게 됐습니다. 태주는 얼른 고개를 푹 숙이고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쥔 채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은채는 민우와 함께 시장 옥상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때 그 부총리 자리 거절한 거 진짜 후회 안 해요? 후회는 무슨, 여기가 내 집인데. 민우야,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 은채는 엄마에게 시장 건물 전체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건물 엄마 거예요. 엄마는 서류를 보시더니 고맙다 내 딸아. 근데 나는 내일도 생선 팔러 나갈 거다. 하셨고 두 모녀는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은채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제목은 비린내 속에서 찾은 진주. 사인회에 수천 명이 몰려들자 은채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버티면 반드시 해 뜰 날이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맑은 오후 은채는 시장 옥상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힘차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남는 것이다. 은채는 일기장을 덮고 활짝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자 수천 명의 상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은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은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당당히 들고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 위로 축하의 불꽃이 펑펑 터지며 은채의 앞날을 환하게 축복했습니다. 비린내 나던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은채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승리의 노래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여자가 전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어머니가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민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던 순간마다 따뜻한 손이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채가 마지막에 일기장에 적은 말을 기억하시나요?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더 멋지게 살아남는 것이라고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